먼 옛날 북적이는 죽산장터의 한쪽 구석, 바람에 펄럭이는 낡은 천막 아래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철필. 사람들은 그를 족보를 만들어 파는 족보장수라 불렀습니다. 어이, 철필이. 또 가짜 양반 하나 만드나? 허, 나으리.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가문의 명예를 만드는 일이 옳습니다. 한철필은 본래 서울 출신으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호적도 없이 떠돌다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는 평범한 상민이 이조판서의 후손으로 둔갑했고 천한 장돌뱅이가 명문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참판 댁의 팔촌이라 하면 나도 양반 대접 좀 받을 수 있겠소? 이 참판 나으리 말씀이십니까? 그분이야말로 제게는 오촌 당숙이 되시는 분이지요. 자, 여기 8촌 계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리께서는 당당한 이씨 양반이십니다. 겉보기에도 정말 그럴싸하구려. 평생 양반들에게 멸시만 받고 살았는데 이제야 사람 대접 좀 받겠어.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하기도 했지만 밑바닥 인생을 사는 서민들에게 그는 작은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에 붉은 놀이개를 차고 매화 자수가 놓인 옷을 입은 여인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규수처럼 보였습니다. 장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혼잣말로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저런 꽃 같은 여인이 어찌 이런 장터에. 한철필은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한철필은 장터 끝자락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함에 다가가 보니 포졸들이 거적대기로 덮인 시신 한 구를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발치에 떨어진 문서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문서를 펼쳐본 한철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덕산 현감으로 부임 예정인 한치훈, 위중한 병으로 부임 기약 없음. 그 아래에는 관인의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철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잣말로 허허, 이거야말로 하늘에서 벼슬이 뚝 떨어진 격이로구나. 앞으로 꽤 재밌어지겠어. 한철필은 미소를 지으며 문서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는 가짜 현감 행세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주막으로 돌아온 그는 사흘 밤낮으로 자신의 모든 재주를 동원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위조 서찰과 호패, 그리고 옥새 도장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비단천을 구해 바느질집에 맡겨 품위 있는 현감의 관복까지 마련했지요. 이리 보니 영락없는 현감이 아닌가. 내 팔자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거울 앞에 선 한철필은 자신의 모습에 무척이나 만족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덕산 마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현감 나으리시오. 그렇다. 어서 문을 열지 못할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나으리. 부임을 감축드리옵니다. 수문장은 허리가 부러져라 절을 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수고가 많다. 졸지 말고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 가짜 현감이 관아 마당으로 들어서자 이방과 형방이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현감 나으리십니까? 그렇네. 자네들은 어찌 이리 굼뜬 것인가? 내가 왔으면 벼락같이 달려나와 맞이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이고, 나으리께서 오늘 오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가짜 현감 한철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혼잣말로 옷 한 벌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발 아래에 있구나.
그는 관아에 들어서자마자 위험 있는 말투와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관리들을 호되게 다그쳤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육방 관리들은 모두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이번 현감은 웬 놈이 이리도 무섭단 말인가. 눈만 마주쳐도 간이 떨어지겠네. 앞으로 지옥문이 열렸어. 그날 오후 덕산 관아의 육방 관리들이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보시게들. 새로운 현감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어찌하면 좋겠... 호걸은 호색이라 하였소. 저리 기상이 넘치는 것으로 보아 여색을 밝힐 것이 분명하니 오늘 밤 기방으로 모셔 진탕 놀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소? 좋은 생각일세. 일단 기생집으로 모셔가서 환심을 사며 약점을 찾아보세. 해가 지자 이방이 현감을 찾아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현감 나으리, 저희 관아에서는 새로 부임하신 현감님을 기방으로 모시는 오랜 전통이 있사옵니다. 오늘 밤 저희와 함께 하시지요. 기방이라. 그곳 물은 좀 어떻더냐? 물이야 최상급이옵니다. 한 미모하는 어린 기녀들이 나으리를 즐겁게 해드릴 것이옵니다. 허. 내 조용히 지내려 했건만 관아의 전통이라 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겠구나. 그날 밤 가짜 현감은 관리들을 따라 장터 한가운데 있는 매월로라는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휘황찬란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어허, 이게 바로 진수성찬이로구나. 오늘 묵은 때 좀 벗겨보겠어. 현감이 상석에 앉고 관리들이 좌우로 앉자 기생들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 저분이 새로 오신 현감님이신가 봐. 어쩜 저리 젊고 멋지실까?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한 기생이 사뿐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홍매. 바로 장터에서 한철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가짜 현감은 그녀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홍매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현감의 옆자리에 단정히 앉아 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현감 나으리, 이 누추한 곳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허, 누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오늘 밤 나를 즐겁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덕산에 이리 향기로운 매화가 있었다니? 오늘 밤 나으리의 옥체 소인에게 한번 맡겨보시지요. 홍매는 가짜 현감 곁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그윽한 난양에 가짜 현감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정도 술자리가 무르익자 홍매가 현감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겉은 벼슬아치요 속은 제주꾼이니 그가 펼칠 세상이 잠옷기대가 되는 바이옵니다. 그 말에 가짜 현감은 순간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그녀의 귓가에 답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그대가 있어 다행이요. 그대는 능히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고운 도적이니.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한철필은 그녀에게서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관리들이 술에 취해 분위기가 시들해지자 가짜 현감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을은 터가 아주 험하답니다. 허, 그렇소. 참고하겠네. 관사로 돌아오는 길, 그는 홍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혼잣말로, 저 여인은 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헌데, 왜 두렵지가 않고 이리 가슴이 설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이방이 현감을 찾아와 첫 재판을 알려왔습니다. 현감 나으리, 덕산의 관례에 따라 오늘 첫 재판은 삼재송이라 하여 세 가지 억울한 송사를 먼저 다루옵니다. 그래. 당연히 백성의 억울함을 먼저 풀어주어야지. 어서 들라 하라. 잠시 후 허름한 차림의 백정 하나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양반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나으리, 저는 돼지를 키워 파는 백정 윤돌이라 하옵니다. 헌데 제 집 뒤뜰에 박진사가 재단을 놓고는 저를 몰아세웁니다. 감히 천한 백정이 양반 가문의 재단 뒤에서 돼지를 키우다니.
이는 나와 내 조상님을 능멸하는 일이외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은 가짜 현감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사, 듣자 하니 당신 조상은 돼지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무척이나 좋아했나 보구려. 아니, 현감. 그게 무슨 망발이오? 그렇지 않다면 왜 하필 백정의 돼지우리 앞에다 떡하니 제단을 차렸소? 지난 10년간 아무 말 없다가 현감이 바뀌니 이제 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오. 이럴 수는 없소. 나는 이 고을의 토박이여. 내게 이리 섭섭하게 굴어서 좋을 게 없을 것이오. 좋을 게 없다. 여봐라. 저 박진사의 조상이 돼지를 무척이나 좋아하시니 백정윤돌은 돼지똥을 푸짐하게 모아 저 제단에 올려드리도록 하라. 그 말에 재판을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와하하하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돼지똥 선물이라니. 명판결이오. 우리 고을에 진짜 명판관이 오셨네. 백성들의 환호 속에 박진사는 얼굴이 시뻘개져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한철필이 관사 마루에 누워있는데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하시군요. 뻔뻔한 거짓말로 사람의 속을 후련하게 만드는 그 재주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달빛 아래 홍매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반가운 얼굴이요. 기방의 꽃이 어찌 이 누추한 관사까지 찾아왔는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습니까? 허참, 날 의심하는 것이요. 의심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죽산의 족보장이가 어찌 하루아침에 덕산의 현감이 되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가짜 현감은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래,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요? 진짜 현감들은 이곳에 와도 저 토박이 양반들 눈치만 보다 돌아가기 바빴지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슬픔의 정체는 무엇이요? 그 말에 홍매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래 오늘 나으리께 망신을 당한 저 박진사의 둘째 며느리였소. 가짜 현감은 크게 놀랐습니다. 혼인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서방이 병으로 죽자 시댁에서는 저를 서방 잡아먹은 귀신이라며 구박하고 연료로 만들어 죽이려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어 그들 보란 듯이 기생집으로 들어와 기생이 되었지요. 저 박진사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결코 눈을 감을 수가 없소. 홍매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철필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장난으로 시작했던 현감 행세를 진짜로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매를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다음 날 고을의 또 다른 토박이 양반인 안씨가 농부들을 끌고 관하로 찾아왔습니다. 현감. 이자들을 처벌해 주시오. 저놈들이 제 논두렁을 허물어 물기를 돌렸소이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저 물길은 본래 마을 공동의 것이었는데 안 영감께서 저희 물길을 막은 것이옵니다. 가짜 현감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물길을 그려보라 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씨, 자네가 백성들의 동의 없이 물길을 돌렸으니 이는 명백히 물을 훔친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보시오, 현감. 내게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소. 아이고 무서워라. 여봐라. 저 자가 나를 겁박하여 쫓아내려 하니 당장 옥에 쳐넣기 전에 곤장 10대를 먼저 치도록 하라.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며칠 후 홍매가 다시 현감을 찾아와 비밀스러운 정보를 전했습니다. 토박이 양반들이 정기적으로 관찰사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보름날 밤 성박 서쪽 창고에서 뇌물을 실은 수레가 출발할 것이요. 보름날 밤 가짜 현감은 몸을 숨기고 서쪽 창고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쌀과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들이 나와 어느 고관대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혼잣말로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군. 판이 생각보다 더 크고 깊구나. 다음 날 그는 홍매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집을 나오기 전 몰래 빼돌린 비리 장부의 일부입니다. 진짜 장부는 박진사의 저택 뒷방 약장 서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내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 보겠소. 위험합니다. 저 때문에 위험한 곳에 그대의 복수 또한 나의 사명이 되었소. 그대는 이미 내게 특별한 사람이니. 그날 깊은 밤, 가짜 현감은 검은 복면을 하고 박진사의 저택담을 넘었습니다. 그는 한때 양반집만 털던 전설의 대도 흥나방이었기에 저택에 잠입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는 홍매가 알려준 대로 약장 서랍 깊은 곳에서 숨겨진 비리 장부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토박이 양반 세 곳을 모두 털어 그들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가짜 현감은 관찰사가 손을 쓰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당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관찰사에게 뇌물을 상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여봐라, 저자들을 당장 포박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그는 고을의 토박이 세 가문을 모두 잡아들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관찰사에게 상납한 증거 자료들을 모아 사헌부 감찰관에게 직접 보냈지요. 며칠 후 관찰사는 파직되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짜 현감은 옥사에 갇힌 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나랏밥은 먹을 만하시. 당신들이 믿던 뒷배는 이미 모가지가 달아났소.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은 교대로 불려나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곤장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우리 마을에도 드디어 정의가 바로 서는구나. 가짜 현감은 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백성들에게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토박이 3인방은 마을에서 쫓겨나듯 떠나갔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하는 송사도 악행을 저지르는 권세가도 없었습니다. 하품하며 오늘도 지루하기 짝이 없구나. 이제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나 보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서 현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게, 요새 현감 나으리를 본 적이 있는가? 벌써 몇 달째 보이질 않으니? 그분은 틀림없이 산신령이셨을 거야. 우리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잠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던 게지. 시간은 흘러 몇 달 후 푸른 바다가 보이는 어느 언덕 위에 아름다운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그 집마당에서는 한 사내와 한 여인이 서로에게 기댄 채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평화롭게 먼 옛날 북적이는 죽산장터의 한쪽 구석 바람에 펄럭이는 낡은 천막 아래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철필. 사람들은 그를 족보를 만들어 파는 족보장수라 불렀습니다. 어이, 철필이. 또 가짜 양반 하나 만드라. 나으리.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가문의 명예를 만드는 일이 옳습니다. 한철필은 본래 서울 출신으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호적도 없이 떠돌다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는 평범한 상민이 이조판서의 후손으로 둔갑했고 천안 장돌뱅이가 명문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참판 댁의 팔촌이라 하면 나도 양반 대접 좀 받을 수 있겠소? 이 참판 나으리 말씀이십니까? 그분이야말로 제게는 오촌 당숙이 되시는 분이지요. 자, 여기 8촌 계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리께서는 당당한 이씨 양반이십니다. 겉보기에도 정말 그럴싸하구려. 평생 양반들에게 멸시만 받고 살았는데 이제야 사람 대접 좀 받겠어.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하기도 했지만 밑바닥 인생을 사는 서민들에게 그는 작은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에 붉은 놀이개를 차고 매화 자수가 놓인 옷을 입은 여인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규수처럼 보였습니다. 장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혼잣말로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저런 꽃 같은 여인이 어찌 이런 장터에. 한철필은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한철필은 장터 끝자락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함에 다가가 보니 포졸들이 거적대기로 덮인 시신 한 구를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발치에 떨어진 문서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문서를 펼쳐본 한철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덕산 현감으로 부임 예정인 한치훈, 위중한 병으로 부임 기약 없음. 그 아래에는 관인의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철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잣말로 허허, 이거야말로 하늘에서 벼슬이 뚝 떨어진 격이로구나. 앞으로 꽤 재밌어지겠어. 한철필은 미소를 지으며 문서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는 가짜 현감 행세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주막으로 돌아온 그는 사흘 밤낮으로 자신의 모든 재주를 동원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위조 서찰과 호패, 그리고 옥새 도장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비단천을 구해 바느질집에 맡겨 품위 있는 현감의 관복까지 마련했지요. 이리 보니 영락없는 현감이 아닌가. 내 팔자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거울 앞에 선 한철필은 자신의 모습에 무척이나 만족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덕산 마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호, 새로 부임하신 현감 나으리시오. 그렇다. 어서 문을 열지 못할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나으리. 부임을 감축드리옵니다. 수문장은 허리가 부러져라 절을 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수고가 많다. 졸지 말고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 가짜 현감이 관아 마당으로 들어서자 이방과 형방이 허둥지둥 달려 나왔습니다. 호, 새로 부임하신 현감 나으리십니까? 그렇네. 자네들은 어찌 이리 굼뜬 것인가? 내가 왔으면 벼락같이 달려나와 맞이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이고, 나으리께서 오늘 오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가짜 현감 한철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혼잣말로 옷 한 벌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발 아래에 있구나. 그는 관아에 들어서자마자 위험 있는 말투와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관리들을 호되게 다그쳤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육방 관리들은 모두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이번 현감은 웬 놈이 이리도 무섭단 말인가. 눈만 마주쳐도 간이 떨어지겠네. 앞으로 지옥문이 열렸어. 그날 오후 덕산 관아의 육방 관리들이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보시게들. 새로운 현감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어찌하면 좋겠... 호걸은 호색이라 하였소. 절이 기상이 넘치는 것으로 보아 여색을 밝힐 것이 분명하니 오늘 밤 기방으로 모셔 진탕 놀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소? 좋은 생각일세. 일단 기생집으로 모셔가서 환심을 사며 약점을 찾아보세. 해가 지자 이방이 현감을 찾아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현감 나으리, 저희 관아에서는 새로 부임하신 현감님을 기방으로 모시는 오랜 전통이 있사옵니다. 오늘 밤 저희와 함께 하시지요. 기방이라. 그곳 물은 좀 어떻더냐? 물이야 최상급이옵니다. 한 미모하는 어린 기녀들이 나으리를 즐겁게 해드릴 것이옵니다. 내 조용히 지내려 했건만 관아의 전통이라 한이 따르지 않을 수 없겠구나. 그날 밤
가짜 현감은 관리들을 따라 장터 한가운데 있는 메월로라는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휘황찬란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어허, 이게 바로 진수성찬이로구나. 오늘 묵은 때 좀 벗겨보겠어. 현감이 상석에 앉고 관리들이 좌우로 앉자 기생들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 저분이 새로 오신 현감님이신가 봐. 어쩜 저리 젊고 멋지실까?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한 기생이 사뿐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홍매. 바로 장터에서 한철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가짜 현감은 그녀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홍매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현감의 옆자리에 단정히 앉아 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현감 나으리, 이 누추한 곳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누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오늘 밤 나를 즐겁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덕산에 이리 향기로운 매화가 있었다니? 오늘 밤 나으리의 옥체 소인에게 한번 맡겨보시지요. 홍매는 가짜 현감 곁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그윽한 난양에 가짜 현감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정도 술자리가 무르익자 홍매가 현감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겉은 벼슬아치요, 속은 제주꾼이니 그가 펼칠 세상이 잠옷기대가 되는 바이옵니다. 그 말에 가짜 현감은 순간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그녀의 귓가에 답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그대가 있어 다행이요. 그대는 능히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고운 도적이니.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한철필은 그녀에게서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관리들이 술에 취해 분위기가 시들해지자 가짜 현감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을은 터가 아주 험하답니다. 그렇소. 참고하겠네. 관사로 돌아오는 길, 그는 홍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혼잣말로, 저 여인은 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헌데, 왜 두렵지가 않고 이리 가슴이 설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이방이 현감을 찾아와 첫 재판을 알려왔습니다. 현감 나으리, 덕산의 관례에 따라 오늘 첫 재판은 삼재송이라 하여 3가지 억울한 송사를 먼저 다루옵니다. 그래. 당연히 백성의 억울함을 먼저 풀어주어야지. 어서 들라 하라. 잠시 후 허름한 차림의 백정 하나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양반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나으리, 저는 돼지를 키워 파는 백정 윤돌이라 하옵니다. 헌데 제 집 뒤뜰에 박진사가 재단을 놓고는 저를 몰아세웁니다. 감히 천한 백정이 양반 가문의 재단 뒤에서 돼지를 키우다니. 이는 나와 내 조상님을 능멸하는 일이외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은 가짜 현감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사, 듣자 하니 당신 조상은 돼지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무척이나 좋아했나 보구려. 아니, 현감. 그게 무슨 망발이오? 그렇지 않다면 왜 하필 백정의 돼지우리 앞에다 떡하니 재단을 차렸소? 지난 10년간 아무 말 없다가 현감이 바뀌니 이제 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오. 이럴 수는 없소. 나는 이 고을의 토박이여. 내게 이리 섭섭하게 굴어서 좋을 게 없을 것이오. 좋을 게 없다. 여봐라. 저 박진사의 조상이 돼지를 무척이나 좋아하시니 백정 윤돌은 돼지똥을 푸짐하게 모아 저 재단에 올려드리도록 하라. 그 말에 재판을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와하하하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돼지똥 선물이라니. 명판결이오. 우리 고을에 진짜 명판관이 오셨네. 백성들의 환호 속에 박진사는 얼굴이 시뻘개져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한철필이 관사 마루에 누워있는데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하시군요. 뻔뻔한 거짓말로 사람의 속을 후련하게 만드는 그 재주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달빛 아래 홍매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반가운 얼굴이요. 기방의 꽃이 어찌 이 누추한 관사까지 찾아왔는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습니까? 허참, 날 의심하는 것이요. 의심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죽산의 족보장이가 어찌 하루아침에 덕산의 현감이 되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가짜 현감은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래,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요? 진짜 현감들은 이곳에 와도 저 토박이 양반들 눈치만 보다 돌아가기 바빴지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어?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슬픔의 정체는 무엇이요? 그 말에 홍매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래 오늘 나으리께 망신을 당한 저 박진사의 둘째 며느리였소. 가짜 현감은 크게 놀랐습니다. 혼인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서방이 병으로 죽자 시댁에서는 저를 서방 잡아먹은 귀신이라며 구박하고 연료로 만들어 죽이려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어 그들 보란 듯이 기생집으로 들어와 기생이 되었지요. 저 박진사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결코 눈을 감을 수가 없소. 홍매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철필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장난으로 시작했던 현감 행세를 진짜로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매를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다음 날, 고을의 또 다른 토박이 양반인 안씨가 농부들을 끌고 관아로 찾아왔습니다. 현감. 이자들을 처벌해 주시오. 저놈들이 제 논두렁을 허물어 물기를 돌렸소이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저 물길은 본래 마을 공동의 것이었는데 안 영감께서 저희 물길을 막은 것이옵니다. 가짜 현감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물길을 그려보라 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씨, 자네가 백성들의 동의 없이 물길을 돌렸으니 이는 명백히 물을 훔친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보시오, 현감. 내게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소. 아이고 무서워라. 여봐라. 저 자가 나를 겁박하여 쫓아내려 하니 당장 옥에 쳐넣기 전에 곤장 10대를 먼저 치도록 하라.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며칠 후, 홍매가 다시 현감을 찾아와 비밀스러운 정보를 전했습니다. 토박이 양반들이 정기적으로 관찰사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보름날 밤, 성박 서쪽 창고에서 뇌물을 실은 수레가 출발할 것이요. 보름날 밤, 가짜 현감은 몸을 숨기고 서쪽 창고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쌀과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들이 나와 어느 고관대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혼잣말로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군. 판이 생각보다 더 크고 깊구나. 다음 날, 그는 홍매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집을 나오기 전 몰래 빼돌린 비리 장부의 일부입니다. 진짜 장부는 박진사의 저택 뒷방 약장 서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내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 보겠소. 위험합니다. 저 때문에 위험한 곳에 그대의 복수 또한 나의 사명이 되었소. 그대는 이미 내게 특별한 사람이니. 그날 깊은 밤, 가짜 현감은 검은 복면을 하고 박진사의 저택담을 넘었습니다. 그는 한때 양반집만 털던 전설의 대도 흥나방이었기에 저택에 잠입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는 홍매가 알려준 대로 약장 서랍 깊은 곳에서 숨겨진 비리 장부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토박이 양반 3곳을 모두 털어 그들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가짜 현감은 관찰사가 손을 쓰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당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관찰사에게 뇌물을 상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여봐라, 저자들을 당장 포박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그는 고을의 토박이 3가문을 모두 잡아들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관찰사에게 상납한 증거 자료들을 모아 사헌부 감찰관에게 직접 보냈지요. 며칠 후 관찰사는 파직되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짜 현감은 옥사에 갇힌 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나랏밥은 먹을 만하시. 당신들이 믿던 뒷배는 이미 모가지가 달아났소.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은 교대로 불려나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곤장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우리 마을에도 드디어 정의가 바로 서는구나. 가짜 현감은 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백성들에게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토박이 3인방은 마을에서 쫓겨나듯 떠나갔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하는 송사도 악행을 저지르는 권세가도 없었습니다. 하품하며 오늘도 지루하기 짝이 없구나. 이제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나 보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서 현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게, 요새 현감 나으리를 본 적이 있는가? 벌써 몇 달째 보이질 않으니? 그분은 틀림없이 산신령이셨을 거야. 우리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잠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던 게지. 시간은 흘러 몇 달 후 푸른 바다가 보이는 어느 언덕 위에 아름다운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그 집마당에서는 한 사내와 한 여인이 서로에게 기댄 채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평화롭게 먼 옛날 북적이는 죽산 장터의 한쪽 구석 바람에 펄럭이는 낡은 천막 아래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철필. 사람들은 그를 족보를 만들어 파는 족보장수라 불렀습니다. 어이, 철필이. 또 가짜 양반 하나 만드나? 나으리.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가문의 명예를 만드는 일이 옳습니다. 한철필은 본래 서울 출신으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호적도 없이 떠돌다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는 평범한 상민이 이조판서의 후손으로 둔갑했고 천한 장돌뱅이가 명문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참판 댁의 팔촌이라 하면 나도 양반 대접 좀 받을 수 있겠소? 이 참판 나으리 말씀이십니까? 그분이야말로 제게는 오촌 당숙이 되시는 분이지요. 자, 여기 팔촌 계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리께서는 당당한 이씨 양반이십니다. 겉보기에도 정말 그럴싸하구려. 평생 양반들에게 멸시만 받고 살았는데 이제야 사람 대접 좀 받겠어.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하기도 했지만 밑바닥 인생을 사는 서민들에게 그는 작은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에 붉은 놀이개를 차고 매화 자수가 놓인 옷을 입은 여인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규수처럼 보였습니다. 장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혼잣말로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저런 꽃 같은 여인이 어찌 이런 장터에. 한철필은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한철필은 장터 끝자락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함에 다가가 보니 포졸들이 거적대기로 덮인 시신 한 구를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발치에 떨어진 문서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문서를 펼쳐본 한철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덕산 현감으로 부임 예정인 한치훈, 위중한 병으로 부임 기약 없음. 그 아래에는 관인의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철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잣말로 이거야말로 하늘에서 벼슬이 뚝 떨어진 격이로구나. 앞으로 꽤 재밌어지겠어. 한철필은 미소를 지으며 문서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는 가짜 현감 행세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주막으로 돌아온 그는 사흘 밤낮으로 자신의 모든 재주를 동원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위조 서찰과 호패, 그리고 옥새 도장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비단 천을 구해 바느질집에 맡겨 품위 있는 현감의 관복까지 마련했지요. 이리 보니 영락없는 현감이 아닌가. 내 팔자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거울 앞에 선 한철필은 자신의 모습에 무척이나 만족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덕산 마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호, 새로 부임하신 현감 나으리시오. 그렇다. 어서 문을 열지 못할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나으리. 부임을 감축드리옵니다. 수문장은 허리가 부러져라 절을 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수고가 많다. 졸지 말고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 가짜 현감이 관아 마당으로 들어서자 이방과 형방이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호, 새로 부임하신 현감 나으리십니까? 그렇네. 자네들은 어찌 이리 굼뜬 것인가? 내가 왔으면 벼락같이 달려나와 맞이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이고, 나으리께서 오늘 오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가짜 현감 한철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혼잣말로, 옷 한 벌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발 아래에 있구나. 그는 관아에 들어서자마자 위험 있는 말투와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관리들을 호되게 다그쳤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육방 관리들은 모두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이번 현감은 웬 놈이 이리도 무섭단 말인가. 눈만 마주쳐도 간이 떨어지겠네. 앞으로 지옥문이 열렸어. 그날 오후 덕산 관아의 육방 관리들이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보시게들. 새로운 현감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어찌하면 좋겠? 호걸은 호색이라 하였소. 절이 기상이 넘치는 것으로 보아 여색을 밝힐 것이 분명하니 오늘 밤 기방으로 모셔 진탕 놀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소? 좋은 생각일세. 일단 기생집으로 모셔가서 환심을 사며 약점을 찾아보세. 해가 지자 이방이 현감을 찾아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현감 나으리, 저희 관아에서는 새로 부임하신 현감님을 기방으로 모시는 오랜 전통이 있사옵니다. 오늘 밤 저희와 함께 하시지요. 기방이라. 그곳 물은 좀 어떻더냐? 물이야 최상급이옵니다. 한 미모하는 어린 기녀들이 나으리를 즐겁게 해드릴 것이옵니다. 내 조용히 지내려 했건만 관아의 전통이라 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겠구나. 그날 밤 가짜 현감은 관리들을 따라 장터 한가운데 있는 매월로라는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휘황찬란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이게 바로 진수성찬이로구나. 오늘 묵은 때 좀 벗겨보겠어. 현감이 상석에 앉고 관리들이 좌우로 앉자 기생들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 저분이 새로 오신 현감님이신가 봐. 어쩜 저리 젊고 멋지실까?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한 기생이 사뿐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홍매. 바로 장터에서 한철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가짜 현감은 그녀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홍매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현감의 옆자리에 단정히 앉아 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현감 나으리, 이 누추한 곳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누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오늘 밤 나를 즐겁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덕산에 이리 향기로운 매화가 있었다니? 오늘 밤 나으리의 옥체 소인에게 한번 맡겨보시지요. 홍매는 가짜 현감 곁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그윽한 난양에 가짜 현감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정도 술자리가 무르익자 홍매가 현감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겉은 벼슬아치요, 속은 제주꾼이니 그가 펼칠 세상이 잠옷기대가 되는 바이옵니다. 그 말에 가짜 현감은 순간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그녀의 귓가에 답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그대가 있어 다행이요. 그대는 능히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고운 도적이니.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한철필은 그녀에게서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관리들이 술에 취해 분위기가 시들해지자 가짜 현감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을은 터가 아주 험하답니다. 그렇소. 참고하겠네. 관사로 돌아오는 길, 그는 홍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혼잣말로, 저 여인은 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헌데, 왜 두렵지가 않고 이리 가슴이 설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이방이 현감을 찾아와 첫 재판을 알려왔습니다. 현감 나으리, 덕산의 관례에 따라 오늘 첫 재판은 삼재송이라 하여 3가지 억울한 송사를 먼저 다루옵니다. 그래. 당연히 백성의 억울함을 먼저 풀어주어야지. 어서 들라 하라. 잠시 후, 허름한 차림의 백정 하나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양반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나으리, 저는 돼지를 키워 파는 백정윤돌이라 하옵니다. 헌데 제 집 뒤뜰에 박진사가 재단을 놓고는 저를 몰아세웁니다. 감히 천한 백정이 양반 가문의 재단 뒤에서 돼지를 키우다니. 이는 나와 내 조상님을 능멸하는 일이외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은 가짜 현감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사, 듣자 하니 당신 조상은 돼지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무척이나 좋아했나 보구려. 아니, 현감. 그게 무슨 망발이오? 그렇지 않다면 왜 하필 백정의 돼지우리 앞에다 떡하니 재단을 차렸소? 지난 10년간 아무 말 없다가 현감이 바뀌니 이제 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오. 이럴 수는 없소. 나는 이 고을의 토박이여. 내게 이리 섭섭하게 굴어서 좋을 게 없을 것이오. 좋을 게 없다. 여봐라. 저 박진사의 조상이 돼지를 무척이나 좋아하시니 백정윤돌은 돼지똥을 푸짐하게 모아 저 재단에 올려드리도록 하라. 그 말에 재판을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와하하하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돼지똥 선물이라니. 명판결이오. 우리 고을에 진짜 명판관이 오셨네. 백성들의 환호 속에 박진사는 얼굴이 시뻘개져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한철필이 관사 마루에 누워있는데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하시군요. 뻔뻔한 거짓말로 사람의 속을 후련하게 만드는 그 재주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달빛 아래 홍매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반가운 얼굴이요. 기방의 꽃이 어찌 이 누추한 관사까지 찾아왔는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습니까? 허참, 날 의심하는 것이요. 의심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죽산의 족보장이가 어찌 하루아침에 덕산의 현감이 되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가짜 현감은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래,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요? 진짜 현감들은 이곳에 와도 저 토박이 양반들 눈치만 보다 돌아가기 바빴지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슬픔의 정체는 무엇이요? 그 말에 홍매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래 오늘 나으리께 망신을 당한 저 박진사의 둘째 며느리였소. 가짜 현감은 크게 놀랐습니다. 혼인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서방이 병으로 죽자 시댁에서는 저를 서방 잡아먹은 귀신이라며 구박하고 연료로 만들어 죽이려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어 그들 보란 듯이 기생집으로 들어와 기생이 되었지요. 저 박진사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결코 눈을 감을 수가 없소. 홍매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철필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장난으로 시작했던 현감 행세를 진짜로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매를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다음 날 고을의 또 다른 토박이 양반인 안씨가 농부들을 끌고 관하로 찾아왔습니다. 현감, 이자들을 처벌해 주시오. 저놈들이 제 논두렁을 허물어 물기를 돌렸소이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저 물길은 본래 마을 공동의 것이었는데 안 영감께서 저희 물길을 막은 것이옵니다. 가짜 현감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물길을 그려보라 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씨, 자네가 백성들의 동의 없이 물길을 돌렸으니 이는 명백히 물을 훔친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보시오, 현감. 내게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소. 아이고 무서워라. 여봐라. 저 자가 나를 겁박하여 쫓아내려 하니 당장 옥에 쳐넣기 전에 곤장 10대를 먼저 치도록 하라.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며칠 후 홍매가 다시 현감을 찾아와 비밀스러운 정보를 전했습니다. 토박이 양반들이 정기적으로 관찰사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보름날 밤 성박 서쪽 창고에서 뇌물을 실은 수레가 출발할 것이요. 보름날 밤 가짜 현감은 몸을 숨기고 서쪽 창고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쌀과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들이 나와 어느 고관대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혼잣말로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군. 판이 생각보다 더 크고 깊구나. 다음 날 그는 홍매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집을 나오기 전 몰래 빼돌린 비리 장부의 일부입니다. 진짜 장부는 박진사의 저택 뒷방 약장 서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내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 보겠소. 위험합니다. 저 때문에 위험한 곳에 그대의 복수 또한 나의 사명이 되었소. 그대는 이미 내게 특별한 사람이니. 그날 깊은 밤 가짜 현감은 검은 복면을 하고 박진사의 저택담을 넘었습니다. 그는 한때 양반집만 털던 전설의 대도 흥나방이었기에 저택에 잠입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는 홍매가 알려준 대로 약장 서랍 깊은 곳에서 숨겨진 비리 장부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토박이 양반 3곳을 모두 털어 그들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가짜 현감은 관찰사가 손을 쓰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당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관찰사에게 뇌물을 상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여봐라, 저자들을 당장 포박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그는 고을의 토박이 3가문을 모두 잡아들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관찰사에게 상납한 증거 자료들을 모아 사헌부 감찰관에게 직접 보냈지요. 며칠 후 관찰사는 파직되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짜 현감은 옥사에 갇힌 3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나랏밥은 먹을 만하시. 당신들이 믿던 뒷배는 이미 모가지가 달아났소. 다음 날부터 3사람은 교대로 불려나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곤장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우리 마을에도 드디어 정의가 바로 서는구나. 가짜 현감은 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백성들에게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토박이 3인방은 마을에서 쫓겨나듯 떠나갔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하는 송사도 악행을 저지르는 권세가도 없었습니다. 하품하며 오늘도 지루하기 짝이 없구나. 이제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나 보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서 현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게, 요새 현감 나으리를 본 적이 있는가? 벌써 몇 달째 보이질 않으니? 그분은 틀림없이 산신령이셨을 거야. 우리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잠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던 게지. 시간은 흘러 몇 달 후 푸른 바다가 보이는 어느 언덕 위에 아름다운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그 집마당에서는 한 사내와 한 여인이 서로에게 기댄 채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평화롭게 먼 옛날 북적이는 죽산장터의 한쪽 구석 바람에 펄럭이는 낡은 천막 아래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철필. 사람들은 그를 족보를 만들어 파는 족보장수라 불렀습니다. 어이, 철필이. 또 가짜 양반 하나 만드나? 허, 나으리.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가문의 명예를 만드는 일이 옳습니다. 한철필은 본래 서울 출신으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호적도 없이 떠돌다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는 평범한 상민이 이조판서의 후손으로 둔갑했고 천한 장돌뱅이가 명문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참판 댁의 팔촌이라 하면 나도 양반 대접 좀 받을 수 있겠소? 이 참판 나으리 말씀이십니까? 그분이야말로 제게는 오촌 당숙이 되시는 분이지요. 자, 여기 8촌 계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리께서는 당당한 이씨 양반이십니다. 허, 겉보기에도 정말 그럴싸하구려. 평생 양반들에게 멸시만 받고 살았는데 이제야 사람 대접 좀 받겠어. 하!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하기도 했지만 밑바닥 인생을 사는 서민들에게 그는 작은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에 붉은 놀이개를 차고 매화 자수가 놓인 옷을 입은 여인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규수처럼 보였습니다. 장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혼잣말로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저런 꽃 같은 여인이 어찌 이런 장터에. 한철필은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한철필은 장터 끝자락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함에 다가가 보니 포졸들이 거적대기로 덮인 시신 한 구를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발치에 떨어진 문서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문서를 펼쳐본 한철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덕산 현감으로 부임 예정인 한치훈, 위중한 병으로 부임 기약 없음. 그 아래에는 관인의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철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잣말로 허허, 이거야말로 하늘에서 벼슬이 뚝 떨어진 격이로구나. 앞으로 꽤 재밌어지겠어. 한철필은 미소를 지으며 문서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는 가짜 현감 행세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주막으로 돌아온 그는 사흘 밤낮으로 자신의 모든 재주를 동원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위조 서찰과 호패, 그리고 옥새 도장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비단천을 구해 바느질집에 맡겨 품위 있는 현감의 관복까지 마련했지요. 허, 이리 보니 영락없는 현감이 아닌가. 내 팔자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거울 앞에 선 한철필은 자신의 모습에 무척이나 만족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덕산 마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호, 새로 부임하신 현감 나으리시오. 그렇다. 어서 문을 열지 못할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나으리. 부임을 감축드리옵니다. 수문장은 허리가 부러져라 절을 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수고가 많다. 졸지 말고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 가짜 현감이 관아 마당으로 들어서자 이방과 형방이 허둥지둥 달려 나왔습니다. 호, 새로 부임하신 현감 나으리십니까? 그렇네. 자네들은 어찌 이리 굼뜬 것인가? 내가 왔으면 벼락같이 달려나와 맞이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이고, 나으리께서 오늘 오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가짜 현감 한철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혼잣말로, 옷 한 벌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발 아래에 있구나. 그는 관아에 들어서자마자 위험 있는 말투와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관리들을 호되게 다그쳤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육방 관리들은 모두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이번 현감은 웬 놈이 이리도 무섭단 말인가. 눈만 마주쳐도 간이 떨어지겠네. 앞으로 지옥문이 열렸어. 그날 오후